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몇 해 전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암 환자 중 방사선 치료를 받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36.1%였다고 합니다. 즉, 국내 암 환자 3명 중 최소한 1명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입자 방사선과 전자기 방사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 50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입자 방사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양성자와 중입자가 있고 전자기 방사선 중 암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X선과 감마선입니다. 결국 방사선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방사선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방사선이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냥 방사선 치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컫는 방사선 치료란 어떤 방사선을 말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X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X선이 암 치료에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방사선이기에 이것을 굳이 X선 치료라 하지 않고 그냥 방사선 치료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그 외의 것들은 구체적으로 방사선의 종류를 특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마선을 이용한 치료는 감마 나이프라 부르고, 양성자 혹은 중입자를 이용한 것은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도 이러한 일반적 관례를 따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방사선 저항성이었습니다. 암 덩어리에 적정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대부분의 암세포는 죽지만 일부는 유전자 발현의 차이와 암세포 주변 미세 환경의 차이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들이 자라나서 재발암을 형성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그중 가장 성공한 것은 방사선의 조사 전량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보다 아주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면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세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폭탄에서는 살아남을 생물체가 없다는 극단적인 비유와 유사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전량을 높이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량을 높일수록 정상 조직의 피해도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암 덩어리에만 방사선을 강하게 쏘아줄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방사선 치료기기 및 치료법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분수령이 된 시점은 1996년 무렵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암의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암의 위치를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하여 2차원으로 판독하였지만 이 시기부터는 CT 영상과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판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암의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면서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 선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선량으로 여러 번 조사하던 것이 고선량 조사로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을 총 60거래 조사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2거래씩 30번으로 나누어 조사했지만 기계의 발달로 6거래씩 10번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사선 치료를 위해 30번 병원에 가던 것이 10번으로 줄어든 것이니 환자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선량 조사로 치료 효과는 개선되고 정확하게 암만 공격함으로써 부작용은 감소하는 식으로 치료기기와 치료법이 발전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차원 영상과 컴퓨터로 조절되는 방사선 치료법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 영어로 3D Conformal Radiation Therapy, 줄여서 3D C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CT, MRI, 팩 같은 영상을 바탕으로 암의 크기,
형태 및 위치를 입체적으로 재현한 후 치료 장치를 회전시키며 종양 부위에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2차원 치료에 비해 당연히 우수하지만 정상 조직에 대한 방사선량을 치료자의 의도대로 충분히 낮추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란 것입니다. 이건 역시 3차원 영상을 사용하지만 3D CRT와는 달리 종양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방사선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암이 있고 3차원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3D CRT로는 이 암의 모든 부위에 동일한 세기의 방사선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IMRT에서는 이 암을 세분화하여 어떤 영역에는 강한 방사선을 주고 다른 부위에는 이보다 약한 방사선을 주도록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MRT는 종양과 정상 조직이 있는 부위의 세기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들 중에 토모세라피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모세라피는 IMRT 기기에 전용 CT를 장착한 것으로 IMRT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암은 뇌와 척수 같은 신경계 주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암들은 신경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정교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특화된 것이 정의방사선 치료, SRT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위치를 정한다는 뜻인데 암의 위치를 밀리미터 정도의 정확도로 매우 정밀하게 설정하고 아주 강한 방사선으로 한 번 혹은 부위에 따라서 3번 내지 5번 조사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암을 수술로 도려내듯이 깨끗하게 박멸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정의방사선 수술, SR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의방사선 수술법은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뇌와 척수 같은 민감한 부위의 암들뿐만 아니라 폐암, 간암 등 다른 부위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방사선 치료라는 용어는 현재 뇌에만 한정적으로 쓰이고 신체 다른 부위에 적용할 때는 체부정의방사선 치료, SBRT라고 합니다. 정의 및 체부정의방사선 치료는 사이버나이프라는 방사선 조사기를 사용하여 실시됩니다. 이름에 나이프, 즉 칼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이 치료가 수술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나이프는 로봇팔을 회전하며 모든 방향에서 X선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로 제작사의 브랜드 네임이지만 아예 이 치료법을 사이버나이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 가면 사이버나이프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정의 혹은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곳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정의 방사선 치료 중에 X선이 아닌 감마선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감마나이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이버나이프만큼 흔히 쓰이지는 않고 뇌에 있는 작거나 중간 크기의 암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방사선 치료는 2차원 치료에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그리고 토모세라피를 포함한 세기조절 치료와 사이버나이프가 주를 이루는 정의 및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들 중 국내 연구진이 2023년에 발표한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가 종류별로 적용된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인데 하나는 2016년 자료이고 또 하나는 2020년 자료입니다. 먼저 2016년을 보시면 3차원 치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2차원과 세기조절 순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세기조절 치료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즉 한국의 방사선 치료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기조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발전된 치료기기가 한국 사회에 빨리 보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차원과 2차원 치료도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차원 치료가 2020년에도 13.2%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우며 아직도 2차원 치료에 의존하는 의료시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SRS와 SBRT 같은 정의방사선 치료는 2020년에 6.3%에 불과하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방사선이라는 첨단 기기의 보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방사선 치료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국내에서 적용되는 빈도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방사선 치료와 치료 장비를 이해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양성자와 중립자 같은 입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